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돼서 큰 국민적인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천지라는 그런 곳입니다. 자, 정부에서도 이 신천지 관련된 그 환자들을 발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라는 곳에서 좀 불투명하게 하고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일부 고발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이게 책임을 스스로 떠안기보다는 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과도하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낙인 효과가 지어져서 빨리빨리 이렇게 자기를 밝혀야 되는 신도들이 오히려 이렇게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사례가 아주 저희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 대구의 모친에게 간을 제공을 했죠. 수술을 받고 나서 열이 나니까 그때서야 본인이 신천지 교회 그 신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상당수가 감염이 됐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그 모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뒤늦게 발열 증상이 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뒤늦게 교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경찰서에 근무하는 분, 그리고 최근에 원주에서 확인된 분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 발병되신 분은 경북대학교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회 교인이었는데 교회 활동을 통해서 감염이 된 사실을 뒤늦게, 이렇듯이 이 감염 사실을 역학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에 검사가 늦어지고 또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늦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환자가 지금 급증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질병이 조금이나마 빨리 진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정말 눈물이 넘치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건 그 신천지라는 그 교단에 있는 교인분들에서 유독 그 확진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이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는 실제 이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증폭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교단이 내부적으로 어떤 종교적 집회의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교단의 교인들이 유독히 그 감염되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교단에 속한 교인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압박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단의 최상위층에서 좀 이 검사와 관련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또 역학조사를 받고 또 관리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부 당국이 좀 보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숨지 않고 모두가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비단 신천지라는 교단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 집회나 어떤 사회적 집회 같은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상황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싱가포르에서 컨퍼런스 때 많은 환자들이 나온 것처럼 이런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난보다는 좀 검사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양지로 좀 끌어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교수님의 말씀에, 두 분 교수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특정 종교 집단을 비난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저희가 욕을 한 100배쯤 하면 풀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특정 종교 집단 말고도 사실은 대형화된 종교 집회나 집회 문화가 저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그 전병일 교수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경증 단계에서 초기에 이 환자들이 다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또 환자인지 여부가 감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같은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신천지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또 이런 호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정말 검사를 받고 싶은데 안 해줘요. 나 신천지다 하면 검사를 해준대요. 또 내가 가짜 신도가 돼야 되냐 뭐 이런 호소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너무 신천지 교인들한테 좀 과도하게 좀 그렇게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 사람들 다 뒤져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건데 뭐 사실 필요는 하죠. 거기 굉장히 전파력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조금 아까 엄 교수님 말씀대로 좀 설득을 시켜서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야지 600명 잡는데 경찰이 600명이 동원됐다고 그러니까 신도 620몇 명인지 이 사람들 잡으려고 경찰 600명이 1대1로 가서 잠복 근무를 해서 그 사람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래서 집안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사람 검사해 보니까 양성으로 나왔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정말 이 설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정부도 조금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너무 강박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늘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에어로빅이 아니라 그 뭐죠? 줌바. 줌바. 네. 예. 거기서도 좀 비슷하게 격렬한 그런 아주 그 실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내에서 예배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하여간 이게 굉장히 나쁜 바이러스 전파에 너무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거를 좀 교육을 시키고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해라. 그래서 그 아까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가죠. 의협에서도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을 멈춰라. 이런 극단적인 처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신천지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신천지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희생자라고 그러는데 그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말할 필요 없지만 이게 매개체거든요. 이분들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냐? 맨 처음에 우한에서 왔겠죠. 거기가 좋은 매개체니까 거기서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림자 전파자잖아요. 자기네들이 매개체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다 발견을 해서 다 진단을 내려서 이제 치료를 받고 더 이상 퍼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좀 이렇게 좀 너무 오버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만약에 전병일 교수님 지적처럼 처음부터 특정 종교 집단의 감염으로 의심되는 그룹이 협조를 잘하고 정직하게 역하게 협조했다면 그렇게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정 종교 집단이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문화에서 감염 위험자가 그러니까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분들이 그런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방역 당국의 1차적인 역학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학의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경찰력을 동원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과잉 대응이었다라고 하는 다른 측면에서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정 종교 집단의 교인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그들의 가족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런 긴급한 마음에서 경찰력까지 동원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과잉 대응이 지금의 대구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을
저기 모니터링 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학의 모니터링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지만 저는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도록 아니, 하는 게 중요한 것 과잉이라는 같습니다. 단어가 네. 그 방법에 과잉하다는 거지 이거를 다 전수조사하자 그거는 맞죠. 네.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죠. 처음에 우리가 우한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 다 전수조사하자 그런 거고 똑같은 이치를 전수조사하는 거는 맞는데 다만 그 방법이 조금 더 덜 이런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지 않았나 저는 그런 데서 네. 과잉이라는 단어지 다 전수조사 해야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정부 당국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교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교단이 그건 맞아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네,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긴 좀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것 네.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있죠. 이 교단이 그 교육생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비 신자들을 포함하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권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그 인원의 한계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그 교단 측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전수조사는 건? 저는 네. 치안 공백도 좀 가능합니다. 걱정되더라고요. 네. 경찰이 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하러 가면은 나 국민을 누가 지키냐?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알죠. 네, 알죠.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역학의 프로세스를 밟기 위한 그런 기본 그렇죠.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안 아마 나오니까. 초기에 명단을 쉽게 확보했거나 초기에 이분들이 협조했다면 그런 경찰력까지 동원되는 일은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이거 예,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관들이 경찰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역학조사관들의 그건 알죠. 역할이 이분들의 명단이 확보되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명단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런 정확한 명단 확보를 위한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학조사관들은 마땅히 이분들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염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노출되고 확산될지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30만 명이라는 인원은 네. 정말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 30만 명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화를 건다는 거는 그 지역의 지자체 행정이 전부 올스톱이 되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신도분들을 설득을 해서 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질병의 확산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거죠. 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